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들개에 물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부담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가입되어 있는 안전보험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되고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정해진 날짜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비용 절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늘렸지만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혜택이 달라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에서는 태종대 유원지나 시티투어 나들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시민공원에 나타난 들개에 시민이 물려 부상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가입하고 있는 안전보험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시민공원에 나타난 들개에 물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20대 A씨.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면 반년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에 드는 비용 200여만 원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이제 얼굴을 다쳐가지고 응급실이 아닌 바로 일반 성형외과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약과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부산 진구가 가입한 생활안전보험을 확인해봤습니다. 개물림 사고 보장 내용엔 응급실 진료로 한정돼 있습니다. 상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처에 대한 소독하고 상처 항생제 쓴다는 거 이런 거 하고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 주사를 놓고 그럼 이 개가 감염병이 있나 없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동물병원에서 관찰해서 감염병이 없고 그런 증상이 없으면은 끝나는 건데 쥐가 철저 흐르든지 생명에 진양이 있다든지 판단되면 응급실 가야 되는데 경미하게 개에 물리는데 그걸 꼭 응급실 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횡포다. 그럼 다른 구군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보장 내역에 개물림 사고가 명시된 곳은 14개 구군. 모두 응급실 내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1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북구와 해운대구는 동물에 의한 상해로 명시돼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기장구는 개물림 사고의 상해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 전체는 부산시의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고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 각종 안전보험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되고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정해진 날짜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설 연휴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경증일 경우 가까운 병의원 정보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설 연휴에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37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부산 지역 병의원 670곳, 약국 1000여 곳도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돼 정해진 날짜에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설 연휴 기간 시와 구군 보건소에 응급 진료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의료기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내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환자 내원은 약 9만 건, 하루 평균 약 2만 1,000건이 발생했습니다. 명절 당일과 다음 날에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가장 많았고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1.6배, 주말의 1.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연휴 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119나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먼저 확인해 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혜택이 차이가 나면서 종이 상품권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오가는 손님들로 분주합니다. 사과와 바나나 등을 파는 과일 가게도 떡 가게도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올 설 차례상 비용이 만만치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통시장으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차례상 비용 절감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사용 혜택을 늘렸습니다. 종이형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카드와 모바일형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현금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보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데 이래 많이 가다 보니 신경을 그리 안 쓰는 것 같아요. 종이 상품권의 경우 구매 한도를 늘렸지만 할인 한도는 5%에 그치고 모바일 고객에 한해서만 1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 이후 종이 상품권 10% 할인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종이 상품권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체감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할매가 내가 바꿀지도 모르고 그냥 쓴다 이 카드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를 모르거나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가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있다는 걸 저 처음 들었어요. 쓰시는 분은 못 봤어요. 거의 다 이 종이로 와가지고 현금처럼 쓰시니까. 종이 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고 모바일 혜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같은 상품권, 다른 혜택 차이가 나면서 종이 상품권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조금 특별한 설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웃 어르신들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작은 정성을 마련한 건데요. 그동안 배운 솜씨로 커피와 빵을 대접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모처럼 복지관 입구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결혼 이주 여성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어머니들, 아버님들처럼 생각하고 명절 잘 보내고 행복하면 돼요. 참 친절하고 좋아요. 친절하고 좋고 우리 잘해줘요.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어르신들을 만나면 고향에서의 명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명절하면 어른한테 음식 만들하고 부모님한테 들었고 거의 비슷해하고 똑같아요. 한국하고 캄보디아 비슷해요. 2019년 문을 연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가온 카페는 이주 여성들의 바리스타 실습 장소였던 것이 지금은 주민과 이주 여성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었던 이주 여성들이 이제는 딸처럼 며느리처럼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온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한국 사람 같아요. 예, 보기 좋아요. 근데 일단 맛을 안 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이용하고 이제도 수고 많아요. 7일에는 월남쌈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주공 아파트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나 장애가정,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 다문화 여성들하고 함께 좀 설 명절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골 어르신분도 있고 해서 서로 굉장히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곡주공 4단지 화정복지관은 떡국과 생필품 등 각지에서 전달된 후원 물품을 900세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훈훈한 명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 내내 태종대 유원지나 시티투어 나들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태종대 유원지입니다. 다누비 열차를 타고 도착한 전망대에선 탁 트인 부산 바다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도 등대까지 부산의 숨은 여행지를 다녀볼 수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설 연휴 태종대 유원지를 휴무 없이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갑진년 청룡해를 맞아 용과 관련한 방문객들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갖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 태종대 유원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누비 열차나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거나 용띠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관광 기념품을 또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다누비 매표광장에 마련된 민속 놀이터에서는 가족과 함께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윷놀이나 투어 던지기 이런 또 민속 놀이마당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특히 설 연휴 기간 청룡이 들어간 청사포, 용궁사, 용두산공원, 용호만 유람선 등 부산 관광지를 부산관광공사 SNS를 활용해 소개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시티투어 탑승객들에게도 용띠 요금 할인 행사, 용띠를 기념한 푸른 용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가족, 친구들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부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은 올 한 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로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숙박업과 유흥업소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서부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경찰과 함께 연 12회 이상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8일 오전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부산 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하구 난개발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최근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킨 것과 더불어 엄궁대교와 장락대교 건설 추진 등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을 파괴하고 있다며 오체투지 3보 1배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환경청 앞에서 105일간 노숙농성을 이어온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이날 농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 그러니까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바로 재외선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는데요. 주재원, 상사원, 유학생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외 부재자, 해외 영주권자 혹은 주민등록 말소자처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에 해당합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모두 투표하려면 미리 신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바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등록 신청 시스템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에 이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등록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재외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있죠. 바로 배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입니다. 선상투표는 선상에서 팩스를 사용해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상투표자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 출력하는 특수 팩시밀리, 쉴드팩스를 사용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상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 선장이 정한 날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선상투표 신고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승선 예정 선원은 서면 신고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홈페이지로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과 선원 여러분의 소중한 걸음도 함께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등록금 돈에 대한 가치도 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시급하다 보니까 공부만을 집중을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 진로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중에 창업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정부 지원 사업 예산 총 금액이 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이 하니까 이런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창업 지원금을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기장구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왔지만 인근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나 금정구 그리고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엔 위험을 대비할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반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30km까지의 구간으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을 중심으로 해운대, 금정, 동래, 연제, 수영 전 지역과 남구, 부산진구, 동구, 북구의 일부가 포함되고 인근 경남은 양산이 포함됩니다. 지난 2021년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역이 확대됐는데 안전을 위한 예산은 없어 해당 지자체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배분됐던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교부금을 원전 인근 지역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교부금 전체의 35%를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나머지 65%를 기장군이 가져가는데 부산시가 받는 교부금 중 20%를 앞으로 부산 9개 시군에 배분해 지역별로 약 8억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예산은 주민복지사업이나 방사능 방제, 방호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기초지자체들은 애매하다는 반응입니다. 양산시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광역 단위의 원전이 없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맹점이 존재하는 데다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어 어디에 사용할지 난감하다는 겁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들이 합심해 구성한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는 이를 보완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과는 지원 예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매우 아쉬운 사항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우리 협의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해원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다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2022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수혜자인 지자체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수영구를 시작으로 전환 움직임이 보이는데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평일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오는 5월부터 처음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주말 이용이 많은 시민들은 일단 환영합니다. 애들도 일요일날 쉬니까는 일요일날 쉴 때 하면 좋고요. 젊은 사람들 버려먹는 사람들이니까 일요일날 그 시장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이번 결정이 사실상 큰 효과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현재 수영구에 있는 대형마트는 2곳인데 한 곳은 곧 폐점을 앞둔 데다 외국계 대형마트 한 곳도 동참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벌써 수년째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나 지금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이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다가온 총선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시장과의 상생 효과가 증명된 만큼 소비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6명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유통 정책은 정책의 주인인 소비자를 향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필요 없다고 밝힌 시민들은 64.2%, 산업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의 관련 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99.1%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엄궁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과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112건을 검사해 이 중 111건이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상추로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압류 후 전량 폐기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LED 달집을 선보입니다. 이번 LED 달집은 남구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적극 보여주는 것으로 달집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LED 달집 점등식 행사는 정월 대보름 월출 시각에 맞춰 용호 별빛공원에서 2월 24일 오후 6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